혹시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 잠은 잤는데 왜 개운하지 않은 건지, 혹시 내 수면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심각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만성 피로, 그 근본 원인인 숙면을 방해하는 뜻밖의 생활 습관 3가지를 파헤쳐보고 수면제 없이도 꿀잠 자는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밤을 되찾아줄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꿀팁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누뜨기가 죽을 맛이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외의 습관들이 숙면을 방해하고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퇴, 심지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숙면 방해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해결책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걸음은 바로 나의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없이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침대에 누워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고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한두 시간씩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사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잠드는 시간을 지연시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초래합니다. 잠들기 최소 37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침실에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침실을 어둡게 만들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차분하게 잠들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림책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주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잠을 줄이고 주말에는 몰아서 자는 분들 많으시죠? 또 야근이 잦거나 밤샘 작업을 하는 등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활동을 조절하며 수면각성 주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9분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서 햇볕을 맞으며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을 가득 담고 있는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대인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등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들이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긴장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자기 암시를 활용해보세요. 나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내일은 활기찬 하루를 보낼 것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해서 되뇌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꿈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꿈은 곧 잠을 의미하니까요. 숙면, 잠, 그리고 꿈. 잠든 나의 모습을 밤하늘의 별은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잠, 깊은 꿈. 같은 최면, 유도문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하거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불을 끄고 눈을 감고 어둠에 몸을 맡기며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명상, 심호흡, 요가 등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가벼운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숙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약 1822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이나 편안한 향초를 활용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등 숙면에 좋다고 알려진 향을 활용해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과식도 자제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차라리 잠시 침대에서 벗어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받는 것도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트 테라피와 같은 기술이나 숙면 유도,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잘 때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혹 수면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를 보실 수 있는데 허위 광고에 주의하고 꼭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불면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숙면을 방해하는 뜻밖의 생활 습관들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보세요. 스마트폰 멀리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들이기, 그리고 마음의 평화 찾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더 깊고 편안해질 겁니다.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면역력 강화, 인지 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개선하여 자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꿀잠을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